여러분, 오늘도 골든에이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바라던 모습일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68세 김정혜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작년 봄, 김정혜 씨는 오래된 앨범을 넘기다 40대 초반의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녀는 사진 속 자신에게 속삭였죠.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지금의 자신이 그때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오랫동안 미뤄왔던 작은 그림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미래의 나를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바로 그 미래의 나를 만나는 방법, 그리고 인생의 전환이 시작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편안히 앉으시고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밝혀줄지도 모릅니다. 김정혜 씨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는 매일 미래와 과거 사이를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것도 사실은 몇 시간 후에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도 10년, 20년 후에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왜 미래의 나와 제대로 대화하지 못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늦었어. 지금 와서 뭘 바꾸겠어.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이니까요. 10년 후의 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상상,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래자기라고 부릅니다. 미래의 나를 생생하게 떠올리는 사람들은 더 건강한 선택을 하고 돈도 더 잘 모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래의 나를 친구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친한 친구에게 나쁜 일을 시키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미래의 나를 소중히 여기면 지금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5년 후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가능한 한 자세하게, 생생하게 떠올려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막연히 건강하게 살고 싶다가 아니라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려야 해요. 두 번째,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세요. 10년 후의 나에게 라고 시작해 보세요. 지금의 고민을 털어놓아도 좋고, 바라는 모습을 적어도 좋습니다. 그때 넌 이렇게 살고 있길 바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편지를 쓰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세 번째, 미래의 나에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나요? 눈을 감고 10년 후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선택을 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10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까?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미래의 나로부터 답이 들려올 거예요.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답이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죠.
네 번째, 과거의 나와도 대화해 보세요. 20년 전의 나에게 지금의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를 자랑스러워할까요? 혹은 실망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미래를 생각한다고 해서 현재를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미래를 생각하면 현재가 더 소중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미래를 만든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미래에 나는 모든 게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하면 됩니다. 조금 더 건강하면 됩니다. 조금 더 평화로우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써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62세 이순자 씨는 미래의 자신을 떠올리고 미뤄왔던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10년 후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녀의 말이었습니다. 70세 박철수 씨는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고 오랫동안 소원이 지내던 동생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다투며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분의 말씀도 기억에 남네요.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눈을 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5년 후의 나를 떠올려 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어디서 일어나나요? 창밖은 어떤 풍경인가요? 아침 식사는 무엇을 하나요? 누구와 함께인가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요? 가능한 한 자세하게,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미래의 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조용히 기다려보세요. 답이 들려올 거예요. 이런 연습을 매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미래의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고민할 때 미래의 나는 뭐라고 할까요? 건강한 걸 먹어. 그게 나한테 선물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친구와 다툰 후에 화해할지 말지 고민할 때 미래의 나는 뭐라고 할까요? 용기 내,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속삭이지 않을까요? 미래의 나를 만난다는 건 시간 여행이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일입니다.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고 미래의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살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시간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나를 규정하진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다르게 선택하면 됩니다. 과거의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어요. 그 시점에서 알고 있던 것으로요. 그러니 과거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볼게요. 미래의 나를 만나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둘째, 편지를 써보세요. 셋째, 질문을 던져보세요. 넷째, 과거의 나와도 연결해 보세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의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서 시작되니까요. 마지막으로 김정혜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림 교실에 다니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붓을 쥐는 것도 어색했대요. 하지만 지금은 작은 개인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나는 뭐라고 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요. 김정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나는 지금의 나를 바라보며 뭐라고 할까요? 고마워. 이 한마디를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미뤄왔던 일을 시작해 보세요. 하고 싶었던 전화를 해보세요.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보세요. 그게 미래의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미래의 나를 만나러 지금 출발하세요. 오늘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미래가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